2025년 6월 베이징 인민해방군의 고위장성 장례식장입니다. 시진핑은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한 인물의 부재는 모두의 시선을 붙잡습니다. 이는 군부 2인자였던 허웨이둥. 그는 장례식장에 나타나지 않았고 화환조차 보내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여 군 내부에서는 이미 그가 사라졌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시기 관영 CCTV 뉴스에서는 이상한 장면이 포착됩니다. 이는 후진타오 전 주석이 보낸 화환 앞에서 카메라가 머무는 시간이 유독 길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미묘한 장면이지만 이는 중국을 오래 지켜봐온 이들에게는 신호로 보였습니다. 이는 웨이보 등 중국 소셜미디어에서는 원자바오가 그립다, 또한 후진타오 시절이 좋았다는 게시물이 폭발적으로 갑자기 확산됩니다. 한때 금기시했던 하늘을 우러러본다는 원자바오의 시가 다시 떠오르고 후야오방과 자오쩌양의 사진이 유통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시진핑 권력의 최대 기반이었던 침묵하는 대중과 순응하는 엘리트의 균열이 생긴 것입니다. 이는 고요한 반란으로 원로들의 기환, 즉 군의 배신이 있었습니다. 이는 2025년 7월 중순 미국 국무부는 익명의 고위 외교 소스를 인용해 중국 고위 군 간부 일부가 시진핑의 명령을 집행하지 않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보도합니다. 또한 곧이어 영국의 BBC와 프랑스 르몽드도 같은 내용을 전합니다. 따라서 이는 단순한 외교적 제스처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군의 이탈은 시진핑 체제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시진핑은 3년임 이후 가장 강력한 무기였던 반부패 숙청을 군부에까지 확대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과거의 자신의 인맥이었던 푸젠성 주동군 출신 인사들까지 대거 숙청을 하면서 내부 반발이 급격히 확산됐습니다. 그 틈을 비집고 나타난 인물이 바로 장유사로, 그는 바로 태자당 출신으로 한때 그는 시진핑의 든든한 후원자였던 그는 2023년부터 노골적으로 반기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2024년 말부터 군 내부에서의 발언력이 급격히 커졌으며 이른바 장유사 계열로 불리는 군 간부 그룹이 창설됐다는 첩보가 여러 외교 채널을 통해 확인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7월 말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장유사가 군 내부 비밀 회의에서 시진핑의 사연임 가능성을 원천 봉쇄해야 한다고 발언을 했다고 전하며 베이징 권력 교체가 가시화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는 사중전 회의 대격변에서 시진핑은 퇴장한다는 것입니다. 오는 2025년 8월 14일 세계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중국 공산당 20기 사중전회가 베이징에서 비공개로 개막됩니다. 회의는 당초 3일간 예정이었으나 예상을 깨고 무려 6일간 이어집니다. 그리고 외부에는 단 한 장의 공식 사진도 공개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8월 20일 중국 전역에 전례 없는 긴급 속보가 타전됩니다. 시진핑 국가주석 및 당 총서기직에서 전격 사퇴 보도입니다. 이는 중국 공산당의 최고 지도자인 시진핑 국가주석이 모든 직무에서 전격 사퇴했습니다. 이는 중국 중앙당국은 이날 오후 2시경 관영 신화사 통신과 CCTV를 통해 시진핑 동지가 건강상의 이유로 국가주석과 당 총서기 중앙군사위 주석직에서 자진 사임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는 중국 정계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아주 충격적인 전환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이는 사실상 시진핑 체제의 붕괴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는 건강 문제, 그러나 표면적 이유라며 공식 발표는
불과 84자의 짧은 성명서에 그쳤습니다. 시진핑 동지는 건강상의 사유로 당 중앙과 국가 직무에서 물러날 뜻을 밝혔으며 당 중앙은 이를 존중하여 수용하였다라고. 이를 발표 직후 중국 본토의 주요 SNS 플랫폼인 웨이보, 위챗 등은 잠시 동안 마비 수준의 접속 폭주를 겪습니다. 시진핑 퇴진과 중국 변화 등등의 해시태그가 실시간 검색어 1위에서 10위를 모두 차지했지만 곧이어 대부분 검열 처리되며 삭제됩니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베이징 고위 소식통을 인용해 시진핑의 퇴진은 건강 때문이 아니라 당과 군 내부에서의 합의된 계획된 퇴장이라며 실질적인 압박에 의한 퇴진이며 전면적인 권력 교체의 신호탄이라고 전했습니다. 후계자에 대한 정보는 아직 불투명하며 그러나 장유사 전면 등장을 예고합니다. 같은 날 오후 중공은 시진핑의 후임 인선을 위한 임시중앙위원회 회의가 열렸다고 밝히며 신임 총서기 및 국가주석 선출 결과는 며칠 내 발표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중국 정계 및 군 내부에 정통한 복수의 해외 언론은 장유사 전 중앙군사의 부주석이 사실상 군과 당의 권력을 장악했으며 이는 차기 지도자 체제의 실질 권력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중국의 반체제 지식인 엔춘거우는 자신의 SNS에 장유사는 시진핑 집권 초기 척건 중 한 명이었으나 2022년 이후 반부패 숙청에 반발해 원로들과 연대했으며 최근 군을 장악하고 사실상 권력 중심으로 떠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인민대 국제정치학과 리광 교수는 지금의 발표는 단순한 정권 교체 이상의 의미라며 이는 단일 권력의 종식과 중국 정치 구조의 재편을 알리는 이정표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중국은 이제 집단 지도 체제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정치 질서로에 진입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시진핑의 전격 퇴진 소식이 전해지자 미국 백악관은 중국 내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긴급 국가안보회의를 소집합니다. 그리고 미 국무장관은 중국과의 외교 채널을 통해 현재 상황에 대한 정보를 수집 중이라며 언급을 더 이상 아꼈습니다. 또한 유럽연합 외교보좌관 베렐은 중국의 정치 변화는 아시아 질서와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긴급 논의를 예고했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발표된 바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 중앙조직부는 가급적 이틀 내 차기 당 총서기 및 국가 주석을 선출하고 9월 정식 인사 개편을 단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8월 25일경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전인대 임시회의가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발표된 성명서에는 건강상의 이유로 시진핑 동지가 모든 직무에서 물러난다는 문구만 덩그러니 남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정계와 국제사회 모두 이 발표를 건강 악화라는 명분 아래 단행된 사실상의 쿠데타로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장유사는 전면에 나서지는 않았지만 그의 측근인 전 국가안전부 부부장과 신임 정치국 상무위원단이 속속 공개가 되면서 사실상 새로운 체제가 출범했음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질서와 신중국 체제의 등장입니다. 이는 2025년 9월 새로운 지도부는 기존의 시진핑식 중앙집권과는 다른 노선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집단 지도 체제로 복귀입니다. 이는 정치국 상무위원 7명 체제가 유지가 되면서 총서기 우위가 아닌 합의 중심 운영이 강조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군 개편입니다. 이는 푸젠성 주둔군 해체와 북부정구 통합 그리고 중앙군사의 산하 독립감찰기구 신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반검열 완화입니다.
이는 웨이보와 위챗 등 SNS에 대한 블랙리스트 조항 일부 폐지와 검열 기준을 국가안보에 한정하는 정책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경제개혁 신호입니다. 이는 리창 전 총리를 대신한 개혁파 테크노크라트 출신의 신임 총리가 민간 주도의 성장 재점안을 선언했습니다. 한편 퇴진 후 시진핑의 거처는 베이징 외곽 샨산 인근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공식 발표는 없지만 그는 정치 활동에서 완전히 은퇴했다는 말만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은둔이라는 표현보다는 정치적 격리라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진핑 체제 교체는 중국 인민들에게 잠시의 해방감을 안깁니다. 그러나 일부 지식인은 이것이 민주화가 아닌 권력 재편일 뿐이라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이는 베이징대 정치학 교수였던 저우핑은 태자당의 다른 얼굴이 집권한 것일 뿐 아직도 중국에는 자유선거도 비판 언론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그는 동시에 이 변화는 전환기의 신호일 수 있다고도 덧붙입니다. 또한 중국 내 최대 포털 바이두에서 10년 만에 자오쩌양이라는 검색어가 필터링 없이 표시됐고 상하이 푸단대 강의실에서는 정치적 다양성을 주제로 한 강연이 조심스럽게 재개됐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진정한 개혁의 시작인지 아니면 또 다른 독재의 변형일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바로 시진핑 시대는 끝났다는 것입니다.